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던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명언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말에는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김신미의 심리학 채널입니다. 우리들은 평소 자유로운 선택, 즉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며 그것이 온전히 나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죠. 그러나 현대과학의 발전은 자유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은 우리도 모르게 결정되어 있다는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아직 여러 방면으로 논의 중이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그것의 가치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의식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의 자유는 인간의 의식이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과거 중세에는 독립적인 의식을 영혼의 존재로, 근대에 들어서는 이성이란 이름으로 자유로운 의지를 설명합니다. 실제 근대의 시작을 열었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과 몸이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죠. 이성과 몸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뇌에 있는 손과 선을 통해 서로 소통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이때의 손과 선은 육체인지 정신인지, 즉 물인지 기름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가능한 셈입니다. 데카르트에겐 이성이 몸 없이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 심리학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현대 심리학에선 인간의 이성, 즉 마음이 곧 뇌이고 뇌가 곧 인간의 마음입니다. 만약 뇌와 마음이 독립적이라면 인간의 마음은 뇌에 의해서 변형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변화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사례들이 뇌와 마음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뇌에 있는 해마가 인간의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마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해마의 역할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해마를 절단했던 환자는 더 이상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지 못했죠. 영화 메멘토나 첫 키스만 50번째 같은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죠. 결국 인간의 기억은 뇌로부터 독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인간의 뇌에는 FFA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은 인간의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담당하죠. 신경학자 올리버 섹스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저서에서 FFA가 다친 남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실 마음과 뇌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친숙한 사례는 아마 치매가 아닐까 합니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뇌가 조금씩 파괴되는 현상입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능, 학습, 언어 등 모든 영역에서 퇴행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 즉 마음은 뇌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뇌세포가 다른 뇌세포와 유기적으로 소통해야만 의식은 존재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영역은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며 평소에 의식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여 지금에 이르렀다고 믿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깨는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1999년 벤자민 리벳이 논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그의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머리에 장비를 착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손목을 움직여달라는 지시를 받았죠. 그 결과 움직임이 나타나기 0.55초 전에 뇌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사람들이 움직여야지 하고 의식한 시점은 0.55초보다 느린 0.2초 전이었죠. 다시 말해 뇌에서 어떠한 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나중에 의식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그 자체보다 먼저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008년에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왼손과 오른손을 이용하여 원하는 때에 왼쪽 혹은 오른쪽의 버튼을 눌러달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험자들이 눌러야지 하는 의식이 발생하기 10초 전, 무려 10초 전에 뇌에서 먼저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뇌에서 먼저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초는 너무 길어 보이지 않나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는 너무 길어서 실생활에선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선택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아침보단 오후에 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며 악취를 맡으면 깨끗한 환경에서도 치우려는 행동을 보입니다. 좋은 향을 맡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엄격해지고 흰색을 검은색보다 착한 색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죠. 더 무서운 점은 우리는 이것들을 의식조차 하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동과 판단들은 생각보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자유의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연구들도 얼마든지 반박의 여지가 존재하죠. 인간의 뇌는 신경망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가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 여러분들은 이 순간 사과의 모양과 색, 무게, 향, 맛, 더 나아가서 사과와 관련된 기억들까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뇌의 이런 특성 때문에 리벳의 실험에서 측정한 것이 의식이 아닌 신경막의 작용을 측정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유의지라는 개념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도 존재합니다. 자유의지에 회의적일수록 결정론적 입장을 가질수록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증가한다면 믿으시겠나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지지하는 글귀 혹은 결정론을 지지하는 글귀를 읽도록 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들이 맞춘 개수만큼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결정론에 대한 글귀를 읽었던 참가자들이 거짓으로 자신의 점수를 보고합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글귀를 읽었던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대로 문제를 풀고 보고했죠. 한편 자유의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감사를 덜 느끼기도 합니다. 상대방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심 역시 무시되죠. 좀 거칠게 말하자면 로봇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는 셈입니다. 이로 인해 감사의 정도가 줄어들었죠. 처벌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처벌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더 적은 형량을 부과하죠. 피의자가 스스로 한 행동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유의지에 회의적인 사람들은 타인을 도우려 하지 않으며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의지를 불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요즘의 과학기술들이 자유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들을 내놓고 있으며 많은 매체들이 이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실험에선 뇌신경과학 혹은 지리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추적 관찰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듣기 전과 수업을 다 들은 10주 뒤에 각각 한 번씩 범법 시나리오를 읽고서 처벌을 내리는 과제를 했죠. 놀랍게도 뇌신경과학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처벌 수준이 확연하게 감소합니다. 학교에서 짧게 뇌신경과학 수업을 들은 것만으로 자유의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10주에 걸친 전문적인 수업을 받지 않더라도 정보를 얻을 경로가 다양하죠. 인터넷의 발달은 결정론적 시각을 보편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 대한 탐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식들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저도 심리학을 배우는 입장으로서 궁금하고 흥미가 가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철학적 기반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과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은 많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욱이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그리고 판단과 경험들이 모두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의미는 뭘까요? 그저 원자의 집합체? 혹은 생물학적 기계? 네,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실을 믿던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지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까지 영상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